식사들 하셨습니까? 날이 춥다고는 하는데 여느 때보다 덜 추워서 다행입니다. 난방비, 가스비, 전기세도 많이 올라서 추우면 없는 사람들 정말 고생 많이 하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날 춥고 눈 오는데도 오토바이 탄다고 유튜브 올리시는 분들 진짜 대단합니다. 저희는 11월에 시즌 접고 동안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살짝 부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장거리 라이딩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준비물이란 영상을 여러 번 올린 적이 있는데, 오토바이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항부터 체력관리, 라이딩 실력 등 세세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을 여러 번 올렸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장거리 라이딩을 나가야 된다면 준비해야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라이딩 준비를 평상시 몸에 배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라이딩 나가서 고초를 겪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점점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깜빡깜빡 하기 때문에 메모를 하셔서 순서대로 체크하거나 반복 숙달로 몸에 익히게 하셔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루틴이라고 하죠. 야구 선수들이 타석에 들어서면서 하는 건 많이 봤을 겁니다. 어렵게 이야기할 것 없이 습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틴이라는 사전적 의미로는 일상 틀에 박힌 일 또는 특정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일련의 명령을 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은 장거리 라이딩을 나가기 전에 어떤 루틴이 있으신가요? 없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냥 끌고 나가서 기름 넣고 출발하는 분들도 많죠. 저는 가까운 곳을 가든지 멀리 가든지 항상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습관인지 여러분이 판단할 문제이긴 한데, 루틴을 유지함으로써 그나마 사고나 오토바이 고장으로 멀리서 끌려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화석 똥차급 미라주 650이라서 여러 번 견인되어 봤지만은 다행히 멀리는 아니고 10km 이내에서 퍼져서 그나마 쉽게 끌려올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루틴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실 화석이라서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언제 퍼질지 몰라서 이런 습관이 더 강해졌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항상 긴장하고 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루틴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사전 정비. 오토바이를 타다 보면 나사도 빠지고 고장도 나고 합니다. 또 달리다 보면 안 들리던 달그락 삐그덕 소리도 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절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라이딩 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기억했다가 다음 라이딩 전까지는 무조건 수리를 합니다. 까짓 거 잡소리 조금 원래 나는 거 무슨 문제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현상은 정상이 아니죠. 어디에서 나사가 빠지든 느슨하든 정상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무조건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는 잡소리가 안 나는 것이 정상이죠. 그리고 오토바이 타다 보면 불편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원래 이런 것이다 할 수도 있지만은 불편함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이게 심각한 단점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게 진동이든 잡소리든 고장이든 라이딩에 지장이 없을 정도는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현상이 누적되면 결국 장거리 가서 퍼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장거리 가서 퍼지면은 현장 근처 도시에 정비샵이 있으면은 해결할 수 있지만은 수입 오토바이 경우 지방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심지어 사설에서 손대면 보증이 날아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해결 방법은 견인이죠. 견인 비용 싸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라이딩 전에는 오토바이가 완벽하지 않으면은 출발을 안 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 번 라이딩을 미룬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 멀리 가서 퍼지는 것보다 아예 안 가는 것이 동료들에게도 덜 미안합니다. 그리고 출발 전에는 시동도 한번 걸어보고 오토바이 세차도 다시 하고 그럽니다. 어차피 라이딩 갔다 오면 다시 더러워지지만은 오토바이가 좀 반짝거리고 깨끗하면은 기분도 상쾌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출발 전에는 엔진 오일, 냉각 수량, 공기압, 연료 주유 여부는 사전에 확인하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런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죠. 두 번째, 날씨 확인. 설마 요즘처럼 스마트한 세상에 스마트폰에 날씨 앱 하나 안 깔아 놓으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발 전에는 내가 사는 동네 날씨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라이딩하는 경유지나 목적지 날씨도 중요합니다. 저희는 가끔 출발지에 비가 살짝 오지만은 경유지나 목적지가 맑은 날씨를 유지한다면 출발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좁은 대한민국 땅이지만은 산이 많아서 지역 날씨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해안 날씨는 정말 서쪽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비, 눈, 안개, 온도, 바람 이런 것을 미리 파악하고 떠나신다면은 확실히 조금은 더 쾌적한 라이딩과 날씨로 인한 사고 위험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돈 말고 떨어지는 날 라이딩하면 진짜 개고생입니다. 코스 탐색.
라이딩 중에는 제가 로드를 보기 때문에 친구는 절대적으로 저를 믿고 따라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은 의무감 같은 것도 있기도 한데 라이딩 전날 밤에는 반드시 코스를 확인하고 핸드폰 어플에 목적지 경로를 항상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개략적인 코스를 출발 전 친구와 상의하고 브리핑은 아니어도 간략하게 이야기해주고 출발합니다. 당연히 목적지는 사전에 합의를 하죠. 내비 어플이 목적지를 지정하면 내가 원하는 코스로 가지 않기도 하고 때마다 다른 길을 안내하기 때문에 항상 중간 경유지를 입력해야 원하는 코스로 길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자주 가는 코스의 경우는 아예 코스 자체를 입력해 놓으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죠. 또 초행길의 경우 대충 카카오든 네이버든 코스를 로드뷰로 간단하게 사전에 확인하고 코스를 짭니다. 간혹 길을 잃어서 헤매는 경우가 가끔은 있지만은 이렇게 해야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저용도로, 터널, 지하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륜차 전용 단속 카메라도 생겼고 자동차 운전자가 핸드폰 어플로 신고하면 바로 고지서 날아오죠. 이 고지서가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의 벌점도 큽니다. 완전 전과자로 남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아직은 한 번도 위반 고지서를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맛집 검색도 미리 해두고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도 미리 알아두면 줄 안 서고 편하죠. 감사 인사. 제 영상 관심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텐데 저는 길가에서 공사를 하거나 교통통제를 하는 경찰이나 모범택시 운전자의 해병 예비역이나 상관없이 지나가다 보면 반드시 인사를 합니다. 눈 마주치면 반드시 인사하죠. 예, 눈을 안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보니까 그렇지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면 다들 관심있게 보는데 눈을 안 마주칠 수가 없죠. 내가 놀고 있을 때 일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특히 모범택시 하시는 분, 해병대 예비역들은 교통통제가 진짜 대가 없이 나와서 고생하는 분들입니다. 지나가면서 묵내나 손 흔들어주는 것으로 정말 엄청 고마워하시고 반가워하죠. 거수경례 해주는 분도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길가에서 교통통제하는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버스나 택시 하시는 분들이 손 많이 흔들어주고 가셨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 왠지 내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도 들고 막 그러죠. 사실 그런 일 하다 보면 막 지겹고 시간도 안 가고 그런데 그렇게 손이라도 흔들어주고 가면 한참은 흐뭇해서 힘든 줄도 모르고 일을 합니다. 그래야 더 열심히 일해서 교통통제도 잘하고 사고도 예방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큰 그림을 그린 듯 하기는 한데 하여간 그런 모습 보면 꼭 손이라도 흔들어주고 고생한다는 의사 표시라도 하고 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이더 상호 인사. 예전에 할리 타시는 라이더는 다른 기종에게 인사 안 하기도 하고 BMW 라이더는 할리를 달구지 경운기라고 놀리며 서로 인사 안 하고 뭐 그랬습니다. 20년 전 얘기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라이더가 갑자기 많이 늘던 2015년, 2016년 어간에는 젊은 친구들 손 흔들면 멍하니 쳐다보고 뭐 어쩌라고 하는 표정 짓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인사하는 방법 등 여러 영상이 많이 올라와서 그런지 인사도 잘 받아주고 합니다. 간혹 독고다이 하시는 분이나 저배기량 스쿠터 타는 분들이 손 흔들어서 인사하는 법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 듯 합니다. 뭐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그러려니 합니다. 예전 클럽 활동하면서 선배들이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것이 배열 주행하는 것과 인사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클럽 활동도 선후배 관계 뭐 그런 것이 없으니까 교육을 안 해서 그런지 단체 라이딩하는 친구들도 가끔은 인사를 안 받아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려니 합니다. 저는 저배기량 타는 분들에게도 항상 인사를 합니다. 간혹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나 할아버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은 오토바이를 타는 라이더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사에도 쌩까면 살짝 머쓱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냥 합니다. 그리고 고배기량 타시는 분들, 간혹 저배기량이나 국산차 타는 분들에게 인사 안 하는 분들 아직도 있습니다. 가끔은 인사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제가 먼저 인사하면 엄청 반갑게 받아주는 것 보면 더욱 반갑기도 합니다. 뭐 언제부터 이런 풍속이 생겼는지 찾아봤더니 영미권에서는 바이커 웨이브, 일본은 아이사츠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기원도 있나 찾아보니 피렐리 타이어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904년 할리 데이비슨 아버지인 데이비슨과 할리가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에서 서로 만나서 서로를 알아보고 간단히 인사를 나누면서 탄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매우 정상적인 손짓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기 때문에 그것은 오토바이 운전자들 사이의 관습이라고 믿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주변 오토바이가 많지 않았지만은 나사와 윌리엄이 첫 인사를 했다는 사실 때문에 소문이 퍼졌고 이후로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뭐 할리 데이비슨을 타든 아이버리 인디안을 타든 상관없습니다. 인사가 어떤 방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손을 흔들든 엄지척을 하든 손바닥만 보이든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초보 라이더들 만나면 인사는 해야겠고 오토바이 조작은 안 되고 막 헤매시는 분들이 있죠. 특히나 코너에서 만나면은 기어 바꿔야지 인사해야지 막 헤매는 모습이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그냥 고개만 까딱해서 인사하셔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간혹 유튜브나 블로그에 오토바이 타고 나갔더니 모르는 라이더가 인사하고 막 그러더라고 막 신기했다고 영상이나 글을 올리는 분도 봤는데 문득 생각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생각이 다르구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인사하면 뭐지? 저 왜 이래?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버스기사나 택시들도 서로 도수 인사하고 그랬죠. 일반 자동차 운전자도 앞에 경찰이 단속하면은 하이빔이나 손으로 인사하고 수신호로 알려주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하이빔 쏘면 시비 건다고 쫓아온다고 합니다. 하여튼 서로 같은 취미 공유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반가워하고 이런 문화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열심히 합니다. 뭐 간혹 국선은 오토바이가 인사한다고 뒤돌아보는 분도 있는데 신경 안 씁니다. 휴식. 저희는 자주 가는 코스는 쉬는 휴식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가는 코스의 경우는 라이딩 1시간, 거리로는 한 100에서 150km 단위로 끊어서 쉽니다. 좀 힘든 코스라면 간단한 커피나 요기를 할 수 있는 편의점 위주로 쉬고, 그렇지 않으면 경치가 좋고 주차하기 좋은 화장실이 있는 공간을 찾아서 쉽니다. 사전에 간단히 알아보기도 하는데 예상대로 일정이 딱딱 맞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자주 쉬려고 합니다. 한 번 휴게 시간은 한 20-30분 정도 쉬는 것 같습니다. 좀 충분히 쉬어야 하기도 하고 잠도 깨고 몸도 풀고 그러다 보면은 그 시간 가죠. 해마다 쉬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시간 라이딩하면 집중이 잘 안 되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 라이딩 습관이나 체력 상태에 따라서 쉬는 타이밍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쉬면서 구경도 하고 같이 다니는 라이더와 이야기도 하고 인생 있겠습니까? 즐기면서 타는 거죠. 너무 빡시게 탄다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쉬엄쉬엄 놀며 타려고 오토바이 타는 것이지 레이싱 아니잖아요. 오늘 이야기는 중년의 장거리 라이딩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라이딩 전에 이런 좋은 습관 들이시면은 더 즐거운 라이딩 될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라이딩, 안전한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